불의 전차 호주 ABC 클래식 FM 선정, 영화 음악을 뒤흔든 사운드 트랙 100 중 4위로 추천받은 영화와 영화 음악 사연을 소개해드린다. 선정 문귀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2명의 영국 체육인들 사연으로 공개됐다. 작곡은 그리스 출신 반젤리스가 맡았다. 1. 불의 전차 버라이어티 평. 확고한 유대인과 독실한 기독교인 등 2명의 영국 육상 선수가 자존심과 양심 문제로 씨름하면서 1924년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 영국인 해롤드 아브라함과 에릭 리델은 모두 타고난 빠른 단거리 선수이다. 하지만 달리기에 접근하고 달리기가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르다. 캠브리지에서 다소 특권적인 삶을 살고 있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아들 해롤드. 특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인생에서 직면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간다. 옛 격언을 바꾸어 말하면 그는 종종 구유에 초대되지만 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의 달리는 기량은 그부들, 특히 그의 달리는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교 행정실에서 그들이 적절한 신사적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유지하기만 하면 기독교 선교사 에릭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난다. 스코틀랜드인은 결국 그 선교 사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실한 회원이다. 그는 빨리 달린다는 악명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추가적인 출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달리기를 윈-윈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의 속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과 그 선물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달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달리기가 직장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동생 제니 리델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 해롤드와 에릭의 삶은 전국적인 경주에서 교차하게 된다. 하지만 두 남자와 그들의 지지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의 100m 육상 경기다. 미국인 찰스 패독과 잭슨 숄츠가 이 행사에서 선호된다는 사실 외에도 해롤드와 에릭의 1대1 대결은 특히 에릭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인해 더욱 가려질 수 있다. 2. 불의 전차 사운드 트랙 리뷰. 영화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하지만 반젤리스가 작곡하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다른 악기들 중에서 신세사이저와 피아노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현대적인 1980년대 전자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면적인 관현악 기악을 사용했던 초기 영화들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타이틀 테마는 슬로모션 부분에서 후속 영화와 TV쇼에서 사용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파리로 이주한 그리스 태생 전자 작곡가 반젤리스는 1974년부터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 휴 허드슨 감독은 다큐멘터리와 광고에서 그와 함께 작업했다. 특히 1979년 앨범 오페라 샤비즈와 차이나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제작자 데이비드 푸트남은 또한 반젤리스 작품에 크게 존경을 보낸다. 원래 그의 이전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위한 작곡자로 선택하게 된다. 허드슨 감독은 반젤리스와 현대적인 배경음악을 위해 선택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피리어드 교향곡 스코어로 가지 않고 그대로 갔다. 사운드 트랙은 반젤리스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다. 상징적인 테마곡을 작곡한 뒤 그는 푸트남에게 내 아버지는 달리기 선수이다. 이것은 그에 대한 찬가이다라고 말했다. 허드슨은 애초 반젤리스의 1977년 곡 앙팡트를 원했다. 그의 앨범 오페라 샤비지에서 영화 타이틀 테마가 되었다. 해변 달리기 시퀀스는 실제로 주자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확성기에서 앙팡트가 재생되는 것으로 촬영되었다. 반젤리스는 마침내 허드슨에게 영화 주요 주제에 대해 새롭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허드슨을 위해 이제 상징적인 불의 전차 테마를 연주했을 때 새로운 곡이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낫다는데 동의하게 된다. 앙팡트 멜로디는 여전히 영화에 사용되고 있다. 선수들이 파리에 도착하여 경기장에 입장할 때 금관악대가 경기장을 행진하고 먼저 작품에 수정된 어쿠스틱 공연이 연주되고 있다. 반젤리스의 일렉트로닉 앙팡트 트랙은
마침내 1982년 영화 가장 위험한 해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영화에서 반젤리스 음악 중 일부는 영화 사운드 트랙 앨범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중 한 곡은 에릭 리델이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달리는 경주의 배경음악이다. 이 곡은 반젤리스의 1979년 앨범 오페라 샤비지에 수록된 힘의 버전이다. 반젤리스 편집 앨범 테마 포트레이트 앤 오디세이 더 디피니티브 콜렉션에도 다양한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에 사용된 버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개의 활기찬 길버트와 셜리반의 곡도 사운드 트랙에 등장하고 있다. 반젤리스의 현대적인 전자 악보와 대조되는 경쾌한 시대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는 또한 1978년 해롤드 아브라함 장례식에서 영국 합창단이 부른 예루살렘이라는 주요 전통작품을 포함시키고 있다. 1804-1808년에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가사는 1916년 페리페리가 영국을 축하하는 음악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찬가는 영국의 비공식 국가가 영화를 마무리하고 제목에 영감을 주게 된다. 소수의 다른 전통 국가와 찬송가와 시대에 적합한 기악 볼륨 댄스 음악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완성해주고 있다. 3. 불의 전차 사운드 트랙 해설 빌보드. 불의 전차는 그리스 출신 일렉트로닉 작곡가 반젤리스가 1981년 작곡했다. 영국 영화 불의 전차는 작품상과 오리지널 작곡 등을 포함하여 4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다.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4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2위, 영국 5위, 호주 5위, 뉴질랜드 6위에 올랐다. 앨범 트랙 목록에는 타이틀로 불리고 있지만 불의 전차로 널리 알려진 영화 오프닝 테마가 싱글로 발매되었다. 빌보드 핫백에서 1위에 올랐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4. 불의 전차 작곡 일화와 주제곡이 남긴 에피소드. 1. 그반젤리스는 불의 전차 음악을 프로듀싱하기 위해 설정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저 예산에 대해, 작가와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끝없이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영화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음악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목적으로 딱 3번 영화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1982년 9월 뮤직 메이커 잡지와 가진 반젤리스 인터뷰 중에서 나는 시대극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현대적이고 여전히 영화의 시대와 양립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작곡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도 원하지 않았다. 1982년 9월 아메리칸 필름 매거진과 진행한 반젤리스 인터뷰 중에서 3. 작곡가는 자신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나도 그런 규칙의 예외는 아니다. 내 사운드 트랙은 바운티호의 반란이 불의 전차보다 끝없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1년 6월 15일 드 텔리그라프 신문과 진행된 반젤리스 인터뷰 중에서 4. 불의 전차 테마곡은 조직의 축하 행사에서 사용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를 들자면 애플 회장 스티브 잡스가 1984년 1월 24일 기술 시연 행사에서 최초의 매킨토시를 소개했을 때 연주되었다. 5. 불의 전차 사운드 트랙 앨범은 미국에서 4주 1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판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다. 앨범은 총 97주 동안 빌보드 200에 머물렀고 첫 해에만 300만 장이 팔렸다. 앨범은 영국 앨범 차트에서 5위에 올랐고 107주 동안 목록에 머물렀다.